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주시 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건소, 맑은물 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 소개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황희경입니다. 정례를 맞아서 김형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각학년입니다. 건강정진과장 김은숙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희입니다. 예,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서 32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 현액은 293억 3,600만 원으로 225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4억 8,300만 원 잔액 발생으로 그중 보조금 반납금 49억 2,900만 원으로 22년 전년보다 코로나 상황이 점차 호전되어 가면서 코로나 지원 예산에 잔액 처리된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예산 현액은 33억 1,500만 원으로 27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700만 원 잔액 발생으로 먼저 보건소 운영에서 코로나19 관련 기간제 인건비 그리고 의료 폐기물 처리비, 서부청사 공유재산 사용관리비 등을 집행 후에 1억 5,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아래 한제아 진료 및 진단관리에서 방사선 영상 판독 수수료와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비 등을 집행 후에 1,4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축소 운영으로 약품 구입비 및 운영관리비 등 7,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21년 3회 추경 편성으로 준공 미도래로 명시 이월되었던 진성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로 1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건소 신청사 건립 설계 용역비는 국비 지원으로 행정 절차 및 부지 변경 승인 지원 등으로 3억 3,3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 사업은 22년 하반기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하여서 편성한 예비비 6억 3,600만 원을 포함한 154억 5,800만 원으로 128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7억 7,400만 원을 포함한 26억 2,300만 원의 잔액 발생으로 324페이지 제상단에 방역소독사업은 방역인부 인건비 잔액 및 방역피해 보상금 피해 미발생으로 1,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래에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 구입비는 예비비 6억 3,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으로 접종 후 이상 반응자 미발생과 백신 및 의료 소모품 구입 집행 후에 4,6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예방접종 백신 조달 구입 및 위탁 의료기관 백신비, 접종비 집행 후 잔액 4억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집행 후에 보조금 14억 7,500만 원을 포함한 21억 800만 원 잔액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부분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중간에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 58억 9,700만 원으로 31억 8,800만 원 잔액 발생으로 감염병 관리 사업에서 집행 후 700만 원, 그리고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 사업에서 100만 원 미집행되었고, 아래에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제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그 지원 대상자 사망으로 인해서 1,6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생물 테러 초등 대응 교육 및 훈련 지원에서 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건소 결핵관리 지원은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기간제 인건비 잔액과 그리고 홍보비 또 집단시설 역학조사 등 집행 후에 1억 4,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은 에이즈 감염 관리자 의료비 지급 및 진단 시약 구입 비 집행 후에 1,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325페이지 성매개 감염병 에이즈 교육 홍보에서 100만 원, 그리고 열대 풍토 및 기생충 질환 예방 관리에서 300만 원, 그리고 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에서 민원 코로나19로 인한 민원 감소로 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래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은 22년 7월 11일부터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 우선과 입원 확진자 감소로 인해서 보조금 29억 7천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발생 주민 대상 기생충 예방 보건 교육에서 100만 원, 그리고 재택 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에서 재택 치료자 건강관리 물품 배송 폐지가 22년 8월부터 됨에 따라서 잔액 400만 원. 그 아래 두 번째에 그 아래에 그 코로나19 재택 치료 이송비 등 지원은 병상 배정 후 환자 이송비 지원을 위해 사용 예정이었으나 확진자 감소로 보건소 차량으로 이송 가능해짐에 따라 1천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약무 관리 예산 현액은 16억 2,500만 원으로 1억 300만 원 잔액 발생으로서 그중 의약무 관리 운영은 코로나19 간담회 등 미실시로 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은 소방 시행령 개정으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그 의무 설치 기간이 26년 12월로 연장됨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설치 의사를 연기 철회하여서 9,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상단 서부보건지소 100만 원 잔액 발생과 서부보건지소 운영에서 서부보건지소 운영경비로 집행 후 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래 그 서부보건지소 임시 이전 리모델링은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추진 정도에 따른 리모델링 시기 조절로 집행 잔액 1천만 원을 명시요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중간 행정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는 1억 3,500만 원 잔액 발생으로
그 직원 초과 수당 집행 잔액으로 1억 1,300만 원, 그리고 보건소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전담 간호사 공무직 인건비 집행 후 1천만 원 잔액 발생분, 그리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서 예방접종실 간호사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 인건비 미집행으로 1천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기본 경비는 그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출장 일수 감소에 따라 국내 여비 집행 잔액 등으로 2천만 원 잔액 발생하였고, 아래 보존 지출 반환금 기타는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과 이자 반납금 5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천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거래 예산 현액은 5억 원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및 전파 차단을 위해서 자가 검사 키트 구입이 긴급 필요하여 예비비 사용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전출하여 시민안전과에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제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서 32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97억 9천만 원으로 94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장애인 재활운동센터 장비 구입 사고 이율과 어린이 꿈나무 건강동산 전시 설계 계속비 이율로 2억 6,400만 원 이율 및 이율하였고, 보조금 7천만 원을 포함한 1억 1,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간 먼저 시민건강 수준 향상은 2억 6,400만 원 이율로 잔액 1천만 원으로 취약계층 예방 질병 예방 검진 사업에 100만 원 잔액, 그리고 아래 그 어린이 꿈나무 건강동산 공간 조성은 설계 기간 연장에 따라 예산액 2억 원 전액을 계속비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은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내에 위치하는 시설로 재활운동실 장비 구입비 등으로 개소 지연 등에 따른 장비 납품 기한 연장에 따라서 6,4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하고 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하단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심내혈관 예방관리 사업 집행 후 잔액 200만 원,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기간제 인건비 잔액 200만 원, 그리고 건강관리 사업 잔액 300만 원, 하단에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예산 중 23명의 인공관절 수술비 집행 후 잔액 200만 원, 그리고 328페이지 중하단에 건강검진 사업에서도 200만 원 잔액으로 국가관리 지원에서 인건비 잔액 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상단입니다. 질병관리는 집행 후 잔액 200만 원으로 아래 암환자 통합관리에서 재감 환자 관리 등의 합으로 집행 잔액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중간에 모자보건 사업은 전체 8,700만 원 잔액으로 먼저 모자건강 사업에서 임산부 영유아 홍보물 등 운영비 등 산후조리비 지원 등으로 18억 7천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래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에서 난임부부 817명 대상으로 시술비 집행하고 1,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하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62명의 지원 후에 2,500만 원을 집행하고 5,400만 원 잔액 발생인데, 이는 그 개인별로 의료비 발생액 차이에 따른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 예산은 200만 원 잔액 발생으로 대부분 입원 시에 건강보험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외래 검사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 대상자가 대부분 없는 상황으로 발생한 잔액 부분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상단 임산부 풍진검진 사업 예산은 945명 검사자 지원하고 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아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예산은 82명을 의료비로 집행 후에 잔액 1,200만 원으로 이 부분도 개인별 의료비 발생액 부분에 따른 그 지원 후에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중간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 또 그리고 재무활동 보전 지출 등에서 집행 후 잔액으로 200만 원, 300만 원, 또 200만 원 잔액 처리됐습니다. 이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치매 정신건강과 소관으로 결산서 331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는 예산액 28억 500만 원 중 27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700만 원을 포함한 7,700만 원 잔액 발생으로 잔액 발생의 대부분은 코로나 시기에 정신건강 및 자살관리 업무의 어려움 등으로 인력이 미충원됨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먼저 331페이지 중간 치매관리는 400만 원 발생잔액으로서 먼저 치매정신건강과 운영 집행잔액으로 300만 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집행잔액 100만 원 부분입니다. 다음은 중하단에 정신건강정지는 5천만 원 잔액 발생으로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서 100만 원 잔액 발생과 332페이지 상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서 3,200만 원 집행잔액 발생으로 이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중도 포기 및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고 아래 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서도 1천만 원 집행 잔액으로 기간제 근로자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뿐입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정진 사업은 500만 원 집행 잔액으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집행 잔액 300만 원과 상반기 코로나19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100만 원 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중간 인력 운영비는 600만 원 잔액 발생으로 임기제 공무원 4명의 의원 면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잔액 발생분이고 아래 기본 경비는 1,600만 원 잔액 발생으로 코로나 단계 완화에 따른 직원 급량비 감소와 임기제 공무원 결혼에 따른 여비 잔액 발생분입니다. 이상으로 전체 보건소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규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임 3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 6번째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다 이죠.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요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예. 예, 원래 그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은 도에서 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한 4명 정도를 지원하게 해주시고 있는데 이제 저희 진주시에서 좀 이 부분을 학대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남은 금액들을 올해는 이게 좀 확대 시행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전년부터 학대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좀 더 학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지원하기 위해서 그 진주시 의회에서 예. 그 조례를 제정했다 그죠? 난임 부부 한의 치료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진주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예.
그 올해 5월 15일 날 제정을 했는데 요 조례 제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갖다가 확대 시행하는 데 있어서 뭐 도움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 뭐 다른 그 양의 치료도 하시는 분들이 그 난임 치료 부분에 관계된 또 시도도 해보실 수도 있고 또 한의 치료에 대한 또 선호도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뭐 저희 시는 좀 더 다른 시보다 적극적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또 뭐 그 시민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내부 거래에 예비비 5억 원이 기금 전출됐다 그죠? 내부 거래에 예. 326페이지 제일 하단부. 예. 예. 요 이제 기금이 전출이 됐는데 예. 이 어디 기금으로 들어간 겁니까? 아까 설명 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유행을 함에 따라서 그 코로나19 확산하고 점차 차단을 위해서 그지 저희들이 자가 검사 키트를 긴급 그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을 위해서 재난관리 기금으로 네. 전출을 해서 시민 안전과에서 전액 집행을 한 부분. 전액 집행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좀 그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우리가 필요할 때 예, 예. 뭐 적시적소에 예, 예. 뭐 이렇게 사용을 했다. 예, 그럼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해 주셔서 승인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다음은 331페이지. 하단부 다섯 번째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뭐 금액은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 거의 뭐 다 집행이 됐다 그죠? 예.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그 이제 공공후견인 사업이라고 저희들 사업이 있습니다. 치매 공공후견인 사업으로 있는데 이제 치매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중에서 뭐 가족이 없는 경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학대 방임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후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공공후견인을 지정하여서 이용할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후견인은 대부분은 이제 뭐 재산 관리라든지 관공서 등 서류 발급 그리고 의료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이라든지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 등으로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도 필요하고 그 이제 하고 나면 그 법원 후견 심판 결정을 받아서 보통 한 3년 정도로 해서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는 부분들. 참 이게 치매라는 게 예. 그 이게 뭐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갑자기 오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갑자기 오고 나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후견인 제도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시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좀 이게 긴급성에 비춰가지고 조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좀 이렇게 시간이 틈이 많이 안 생기나 이제 이런 이제 뭐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요 차이를 기간 차이를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게 좀 요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요 저 노인 장애인과에서 또 이렇게 뭐냐면은 치매 환자한테도 역시 노인 수당이라든지 이게 나갈 거잖아요, 그죠? 본인이 치매 있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뭐 이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비용도 뭐 누가 내야 될지 뭐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노인 장애인과에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뭐냐면 행정에서 뭐 후견인 제도를 비롯해 가지고 아니면 요양원에서 그 연금을 수령해서 거기에서 요양원 비용을 바로 이제 이렇게 납부를 하고 그 치매 환자가 뭐 비용을 못 내 가지고 시설을 갖다 활용 못 하는 이런 문제는 없어야 안 되겠나?
이게 이제 공공휴견인 제도가 사실은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향하는 바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그 대상자도 사실 정하기가 쉽지는 않고 이제 공공휴견인 교육은 저희들이 한 분을 시켜놨습니다. 한 분은 지금 대가 있는데 옛날엔 두 분 있다가 지금 한 분 있는데 아까 대상자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단은 뭐 자기 가족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루라고 돼야 되고 또 돈에 관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되게 막 다들 조심해서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듯이 이 지금 후견인 제도와 그 다음에 행정의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치매 환자들한테 어떤 그 비용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질의 끝났습니다. 이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물 좀 뭐 좀 드리시죠. 예, 예. 뭐 그러실 수도 있고 또 제가 질의한다니까 또 그러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우리 보건소는 뭐 진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뭐 불철주야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 21년, 22년도 또 코로나 때도 굉장히 어두운 터널이 있을 때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정말 그 뭐 밤낮 없으시고 정말 뭐 사생활도 없으시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고 저희들 역시도 항상 보건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진주 시민들이 줄을 빽빽하게 서가지고 정말 그 이제 검사를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들 보면서 야 이게 이제 참 그 좀 만감이 교차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참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일상으로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그지? 저희가 그때 그 있을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야 보건소가 아니 예,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그래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잠시 후에 또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경은 의원 아까 질의 중간에 한 거 연속해서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저희 지금 보건소는 그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그래 한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신청사를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번에 보니까 본회의 확인해 보니까 어저께 이제 보건소 관련해 가지고 설계 공모 그 상을 이제 수여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공모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서 이제 언론이라든지 그 많은 분들의 오해가 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설명이나 예 그런 부분들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제 보건소 신청사 건립 관련돼 가지고 공모 사업의 설계 공모가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그게 결과물들이 들어와서 이제 공모 심의를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그 추진 부서는 공공추진단에서 저희들 추진을 하셨고 저희들은 참관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거기
공모하신 그 작품 중에서 5작품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 1등 작품이 이제 저희들 그 보건소 설계 공모의 작품으로 해서 참여가 되고, 나머지 4개의 작품은 이제 순위를 매겨서 이제 상금이 이렇게 따로 나간 걸로 이렇게 됐는데, 그 1등 작품에 관련돼서 이제 1등 작품이 관련돼서 거기에 내신 참여자가 거기에 참여하신 심사위원회 그 학교에 이제 겸임 교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서 같은 업체나 또 그 직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분들은 그런 거는 제척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이제 2등 업체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이제 그 심사가 진행 중에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돼서 뭐 국토부에 바로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은 관련이 없다는 답을 받고, 또 거기 오셨던 심사위원들도 그런 전례에 관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던 분들이라서 뭐 그 부분이 제책 이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 진행이 돼서 1등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2등 그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걸 그 문제를 제기를 한 거지요. 그리고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직원에 해당되는 부분, 또 업체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계된 게 다 그 저희들이 그 절차를 통해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저희들이 받았고, 그러니까 재적 사유나 기피 사유에 부합되지 않는다. 예, 부합되지 않는다고 예. 받았고, 또 그 행정 심판을 제기를 하셨는데 경상남도에서 그 부분도 행정 심판 기각하는 걸로 해서 어저께 저희들이 시상을 거기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럼 지금 진행이 되어 되는 거다,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제일 큰 수건 사업입니다. 그게 예. 상징적이고 굉장히 그 중요한 사업인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 사실상 굉장히 또 그 우리가 계속해서 보건소 역할을 하는 데 있어 괜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염려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 그럼 보건소가 지금 우리 그 경남도청 서부청사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2015년 정도에 들어간 걸. 15년 들어갔습니다. 그 예, 들어갈 예. 때 행정 절차나 이런 거는 예, 예. 우리가 그 임대 계약이나 이런 거를 했나요? 그 이제 그 MOU를 해서 협약을 맡아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협약을 했고, 그 협약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 그 법에 의해서 5년간 그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를 계속 맞는 걸로 돼서 2015년 들어가서 2020년까지 그걸 했고요. 또 2020년에 다시 그 공유재산 그 사용 허가를 받아서 25년까지 지금은 또 연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입니다. 그 절차가 결국은 공유재산법 이제 시행령 4조에 보면 예, 우리가 그 공유재산 를 이제 취득하는 경우, 우리가 또 임대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MOU를 했지만 결국은 계약에 효력이 있게끔 5년마다 재갱신을 해오셨다, 그죠? 예, 예. 그럼 그거 이제 계약서라 해야 될까요? 그거는 문서는 남아 있는 겁니까? 예, 협약에 의해서 이제 협약서는 남아 있고요.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만 우리가 부과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는 협약서는 돼 있고, 그거의 기본은 이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근거. 그러니까 15년도에 하셔서 20년도에 갱신하셨잖아요. 예, 예, 갱신할 때 갱신하고. 또 우리가 그 계약서라 해야 될까요? 그런 예, 부분들이 예. 있었나요? 그거는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경상남도에 그걸 받았어. 받아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이번에 그 하주처리장의 마약 성분 검출이 예. 됐는데, 우리가 그 전국에 이제 뭐 지자체에 지금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주가 평균보다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마약 성분이. 예. 그럼 결국은 이제 진주 자체가 마약이 좀 청정국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 이제 그 행안부의 그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21년도, 22년도에 지역 안전 지수라고 행안부에서 공표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6개 분야인데 그 중에서 범죄 분야에 5대 중범죄가 진주가 5년 연속 하위권, 이제 지자체별로 해서 75개 지자체인데 시가요. 거기에 하위 10위권에
그 되는 이제 5단계 등급을 2년 연속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5대 중범죄를 줄일 수 있는 노력들, 자구책들이 필요한데 이런 마약 성분들 자체도 이번에 그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왔다라는 거 이런 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데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마약 이거 퇴치 운동이라든지 마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은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마약 관련된 또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일단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보건소 업무로 규정되어 내려오는 거는 그 의약 그 업체에 대한 그 마약에 대한 지도 감독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뭘 말씀드리냐 하면 병의원에 그 마약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그 보관 방법이라든지 시건 장치 또 그다음에 그것들을 사용하는 수량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수 있고 또 나머지 중독 센터에서는 뭐 저희들이 그냥 그 관련된 예방 교육 정도로만 이렇게 돼 있고 아직은 뭐 마약에 관한 어떤 업무 규정이 내려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받을 때 그 부분을 좀 알아봤더니 법무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마약 퇴치 본부라고 운동본부가 거기서 그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우리 그 중독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실제 아직 마약 관련된 그런 그 정해져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그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고 또 그 부분에 관계된 것들이 또 중고등학생이나 또 마약에 대한 교육을 또 함부로 접근했을 때는 호기심을 일으켜서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실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업무로 해야 될 마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아마 마약에 대한 접근은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좋은 방향이십니다. 근데 또 본회의원이 또 조금 더 정책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그 이런 안전 분야에 있어 가지고 세종시에서 예, 예. 세종시 그 자치시에서는 이제 그 지역 안전 지수 이제 개선을 위한 전담 TF를 만들었어요. 예,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런 결과들이 나중에 보니까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등 4개 분야에 1위를 하는 네. 이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간에서 우리가 중앙 지침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현재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 그런 보도들이 된다 하면 뭐 보건소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네, 좀 건의를 하셔서 이런 전담 TF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예.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보건소나 우리가 또 안전 관련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소방과 경찰을 포함해서 이런 지역 안전 지수 TF를 구성하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약이라든지 안전 자체가 담보되지 않으면 지역의 이미지는 실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피자보다 더 싼 금액으로 마약을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청년들이 호기심에서 이제는 중독되어서 이제 친구들한테 계속 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라고 언론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주 역시도 그런 걸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좀 보건소나 해서 조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죠. 예, 일단 뭐 저희들이 업무 제한이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보건복지부 저희들 그 질의를 통해서 업무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강남희 과장님 너무 오늘 마지막 날이신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또 응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백승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또 우리 그 염원하던 진주보건소가 신청사가 설계가 당선작이 나왔다는 데에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그 8대 때 시정 질문을 해서 청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랬는데 시장님이 흔쾌히 꼭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지금 오늘의 제가 아침 신문을 이를 보면서 이 가슴이 찡했어요. 정말 가슴이 찡했는데 오늘 우리 또 마침 그러자 우리 보건소가 또 우리 예결위에 들어와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긴가 싶어서 제가 쭉 좀 적다가 이 정말 너무 좀 뭉클합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 존경하는 오경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좀 염려가 됐거든요. 이런 문제에 또 이 염원하던 이것이 이런 문제에 또 소용돌이에 들어가나 싶어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오늘 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실질 공모하기로는 총 몇 개 하셨죠? 공모가 26개쯤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5개를 압축해서 예, 예. 거기서 1등을 예, 뽑았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일어나고 있는 보건소에 관해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행정 직원들이 정말 어떤 보건소 관련 총 몇 명이나 되죠? 우리 그 정규직은 115명이고요. 네. 나머지 뭐 기간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중보건이 하면 한 220여 명 됩니다. 예. 그럼 이제는 이 220명이 정말 그 서로가 업무를 공유하면서 진주시 어떤 그 보건 행정에 이바지할 수 있겠다, 그죠? 한쪽으로 모인다면은 네. 우리가 뭐 청사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예. 지금 뭐 따라가는 뭐 환경 변화라든지 노인 문제라든지 또 지금 뿔뿔이 흩어져가 있는 더부살이 하고 있는 이 직원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정말 보건 행정하게 되었다 싶어서 너무 감회가 크거든요. 예, 예. 뭐 저보다도 뭐 주무부서에 있는 소장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도 제가 뭐 축하를 드리면서 마치는 그날까지 완공되는 준공되는 2026년 준공되는 그 시점까지 이런 작은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그 사실 그 보건소 신축 관련된 거는 사실 저희들이 뭐 제가 좀 어제는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그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보건소가 그 이번이 3번째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하려고 이전에 한 2번 정도 노력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 우리 시청 본청 지을 때 또 한번 국비를 반환했던 적이 있고 두 번째로 또 장소를 정했다가 또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면서 또 한번 또 실패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번 3번째는 아마 꼭 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실제 이제 좋은 보건소를 지어 놓으면 그 안에 있는 그 건물이 또 우리를 좀 더 능력 있고 또 좋은 그런 시민들로 만들어줘서 우리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뭐 저야 이제 좀 뭐 재직이 가깝고 왔지만은 의원님들이 좀 계시면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 사실 670억 넘게 돈이 드는데 사실 국비는 뭐 40억,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시에서 뭐 감염병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하지만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좀 관심이 있어야 아마 이 청사를 만들어서 다음에 오는 또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된 것도 뭐 그 우리 백 의원님 또 질의도 해주시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셨고 또 의원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공모권도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사실 이렇게 그게 뭐 생길 만한 그런 분란이 생길 만한 사안이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좀 생기면 정확하게 한번 또 의원님들도 한번 안을 들여다봐 주시면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저는 그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그 지원과 관심으로 우리 아마 보건소가
신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없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보시면은 예. 어린이 꿈나무 건강동산을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죠. 예, 예. 거기에 위치가 어디쯤 그게 됩니까? 구영남 백화점짜리 아동 다목적 센터 안에 4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제가 이 길가 지나보다 보니까 또 그와 유사한 이런 동산을 예, 예. 그 만들고 있다가 지금 아직까지 조성이 안 돼서 거기하고 비추어 봤을 때 예, 예. 여기하고 그 차이를 제가 한번 궁금해서 봤고 예. 완공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그 저희들 한 2025년 정도라고 25년. 생각을 하는데 네. 어린이 아동 다목적 센터에 저희들 뭐 준해서 저희들이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우리가 지금 그 출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린이 성장에 하는 그런 좋은 환경에 건강전이 도모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하게 만년에 좀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일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 소교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사업소장 김병무입니다. 김형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맑은물 사업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환 수도과장은 산업안전관리자 법정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수과장 안승인입니다. 잠시 좀 화장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입니다. 맞습니다. 2022 회계연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근본 정례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결산서는 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 2022년도 상수도 사업의 총괄사항입니다. 수입 예산 총액은 839억 2,900만 원이며 결산 총액은 792억 9,400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은 839억 2,900만 원이고 결산 총액은 481억 1,5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정기 이월액 244억 1,200만 원과 당년도 수입액 537억 3천만 원, 단기 지출액 481억 1,500만 원, 차기 이월액은 300억 2,700만 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의 내역은 당 회계연도 사고 이월액 2억 800만 원과 건설 개량 이월액 34억 9,9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108억 4,5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54억 7,400만 원입니다. 우리시 2022년도 추진사업으로 시설 확장공사 160건, 시설 개량공사 134건,
보존 및 수선공사 85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및 직원 현황은 결산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2022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말 현재 급수 인구는 34만 8,683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9.99%입니다. 급수 전수는 56,898전으로 전년 대비 383전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총 생산량은 5,596만 톤으로 일일 평균 생산량은 15만 3천 톤이며 요금 부과율은 73%이고 톤당 평균 요금은 651원입니다. 17페이지는 사업 수익과 사업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는 2022년도에 추진한 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총 1151건 총 사업비 507억 300만 원, 단기 실적은 311억 7,500만 원이며 미집행액은 103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페이지와 185페이지는 사업 운영 성과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 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2년도 당 회계의 자산은 유동자산 316억 500만 원과 비유동자산이 2,620억 100만 원으로서 2022년도 자산 총액은 2,936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상단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1억 8천만 원과 비유동부채가 3억 1,300만 원으로 부채 총액은 4억 9,400만 원입니다.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 20억 4,500만 원, 자본잉여금 2,548억 900만 원, 이익잉여금 362억 5,700만 원으로 자본 총계는 2,93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2022년도 영업수익은 278억 1,900만 원, 매출 원가는 301억 300만 원, 판매비 및 관리비는 30억 8,100만 원이며 영업손실은 53억 6,500만 원입니다. 영업의 수익은 48억 8,500만 원, 영업의 비용은 4억 9,100만 원으로 단기 순손실액은 9억 7,100만 원입니다. 당 192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193페이지 현금흐름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4페이지와 265페이지는 예산결산 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792억 9,400만 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481억 1,500만 원이며 자금예산 결산 결과 차기 이월액은 300억 2,7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54억 7,400만 원과 사고 이월금 2억 800만 원, 건설계량 이월금 34억 9,900만 원, 계속비 이월금 108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결산보고서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6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예산결과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98페이지 건설계량 이월액은 노수도관 및 관망정비회 한 건에 34억 9,900만 원입니다. 300페이지 사고 이월액은 경상대에서 내동도로 학포장 사업 구간 내 상수관로 이슬공사외 한 건에 2억 800만 원으로 2월 사유 등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2페이지와 303페이지는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결산으로 총 9건에 105억 4,400만 원이 이월되어 54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51억 4천만 원 중 10억 3,400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41억 500만 원은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와 305페이지는 예산 전용 조수입니다. 총 3건에 9,4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6페이지 채무부담 행위 집행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와 309페이지는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총 2건에 예산액 198억 4,900만 원에서 68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잉용도 이월액은 108억 4,500만 원입니다. 310페이지와 311페이지는 계속 사업비 맹세서로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2페이지와 313페이지는 미수액 조서입니다. 총 미수금 11억 1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미수금은 7억 3,300만 원이고 관연도 미수금은 3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단기 채무 확정액 481억 1,800만 원으로 전액 지급하여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불납결손액 조서입니다. 영업 미수금으로 5천만 원입니다. 다음 317페이지는 수입 지출 외 현금 현재액 조서로서 318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는 지출 예산 성질별 결산 내역으로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7페이지와 328페이지는 경영 분석 지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1페이지와 332페이지는 총괄 원가 계산서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596만 톤이며 연간 조직량은 4,087만 톤입니다. 급수 수익은 266억 원이며 톤당 평균 요금은 650.75 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359억 3,300만 원이며 통당 생산 원가는 879.08 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74.03%입니다. 요금 현실화율 감소 원인으로는 총괄 원가의 증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류경보 발령으로 인한 약품 재료 비증가 및 유형자산 신규 투자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로 총괄 원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톤당 평균 요금은 1,303.7원, 평균 현실화율은 65.2%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시는 경상남도에서 낮은 평균 요금이며 높은 현실화율입니다. 이하 총괄 원가를 결정짓는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페이지는 2022년 세입 세출 일개표이며 334페이지와 335페이지는 2022년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 2022년도 하수도 사업의 총괄사항입니다. 수입 예산 총액은 1,088억 1,300만 원이며 결산 총액은 1,084억 3,300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은 1,088억 1,300만 원이고 결산 총액은 708억 3,8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정기 이월액 349억 9천만 원과 당년도 수입액 726억 1,400만 원, 단기 지출액 708억 3,800만 원, 차기 이월액은 367억 6,700만 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의 내역은 당 회계년도 건설계량 이월액 13억 3,6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199억 5,8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154억 7,300만 원이고 사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및 직원 현황은 결산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2022년 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94.8%이고 일일 평균 하수 처리량은 12만 3천 톤으로 하수 처리율은 92.32%입니다.
17페이지는 사업 수익과 사업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2022 회계연도에 추진한 공사 내역으로 총 629건의 총 사업비 368억 7,3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시설 확장 건설 공사 현황으로 6건에 146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시설 개량 공사 현황으로 90건에 149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시설 보존 및 수성 공사 현황으로 533건에 72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와 121페이지는 사업 운영 성과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2년 당 회계의 자산은 유동자산 381억 8,200만 원과 비유동자산이 5,077억 6,400만 원으로서 2022년도 자산 총액은 5,459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상단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102억 1,700만 원과 비유동부채가 1,098억 600만 원으로 부채 총액은 1,200억 2,300만 원입니다. 126페이지 하단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 862억 6,800만 원, 자본잉여금 6,597억 1,300만 원, 결손금 3,200억 5,800만 원으로 자본 총계는 4,259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당해 연도의 경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2022년도 매출액은 183억 6,300만 원, 매출 원가는 514억 2,4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29억 1,400만 원이며 영업손실은 359억 7,400만 원입니다. 영업 외 수익은 70억 1,500만 원, 영업의 비용은 39억 1,100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328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결손금 처리 계산서와 129페이지 현금 흐름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 총괄표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은 1,084억 3,300만 원이고 지출 예산 결산액은 708억 3,800만 원이며 자금 예산 결산 결과 차기 2월액은 367억 6,7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경력금 154억 7,300만 원과 건설계량 2월금 13억 3,300만 원, 계속비 2월금 199억 5,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2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는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의 세부 내역으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2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예산 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예산 2월액 조서입니다. 224페이지 건설계량 2월액은 총 4건에 13억 3,600만 원이고 226페이지 4월 2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와 229페이지는 전년도 2월액 조서입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141억 7,100만 원이 이월되어 95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46억 2,700만 원 중 2023년 6월 현재 집행액은 45억 3,8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8,800만 원입니다. 다음 234페이지와 235페이지는 계속비 결산 조서로서 211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9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와 237페이지는 계속사업비 명세서로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8페이지 미수액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2022년 총 미수금은 7억 9,400만 원이고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불납결손액 조수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200만 원으로 징수권 소멸에 의한 사용료 결손 처분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유형자산 명시에서는 토지, 임목, 건물, 구축물 등 하수도 공기업 유형자산의 순장부 가액을 표시한 것으로 상세 내역은 156페이지부터 1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1페이지 수입 지출의 현금 현재액 조서로서 기말 잔액은 3천만 원입니다. 다음 242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는 지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자료로서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1페이지는 경영 분석 지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5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시의 연간 하수 처리량은 4,494만 톤이고 연간 조정량은 4,221만 톤입니다. 하수 수익은 182억 4,200만 원이고 톤당 평균 요금은 432.16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703억 9,400만 원이고 톤당 원가는 1,667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25.91%로 전년 대비 0.3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는 2022년 세입 세출 일개표입니다. 258페이지와 259페이지는 BTL 사업 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진주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준비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보시면은 페이지 267페이지 그 수입 예산 결산 보고서에 보면은 국장님, 네, 26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그 미수금 증감 사유가 있죠. 네, 증감이 11억 정도 되거든요. 예. 요 내용이 좀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상수도 요금 미납분입니다. 예, 상수도 예, 요금입니다. 예. 어디가 뭐 이렇게 미수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1년에 한 270억 정도의 그 상수도 요금을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조금 미납분이 좀 많은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좀 특히나 이제 그 목욕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체납이 됐거든요. 아, 목욕탕 그래서 쪽에. 뭐 저희도 강제 징수를 지금까지 좀 미루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래요. 좀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미납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이제 코로나 이런 부분에서 제일 뭐 그 치명타가 그 물을 많이 사용하는 뭐 중소기업 중소상인들한테 많이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보시면은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경영 손익에 관한 상 제일 아래 보면은 단기 순손익 있죠. 예, 예. 거기 보면은 전년도 결산액이 50억 7,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년도 결산액이 65억 500만 원인데 약 정감이 그 손익 그 결손된 그게 한 14억 3,200만 원이 늘었어요. 예, 예. 이게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요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네. 이제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도 이렇게 네. 병행해서 이렇게 수납을 하고 있는데 예. 하수도 요금이 덜 받아지고 또 이제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수도 노후 하수도 이렇게 저 관로 그
개성공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좀 작년보다 나빠지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손실을 아닙니까, 그죠? 네. 손실인데 이게 뭐 우리가 뭐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손실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정부에서 전기료가 우리가 저 많이 못 올려서 기업 자체의 어떤 손실이 증가하듯이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지금 올라가고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가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또 특히 서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진주시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약간의 이제 뭐 그런 이 손실 금액이 늘어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또 현실에 맞춰서 또 시민들한테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다 보면은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을 많이 늘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뭐 한꺼번에 일이 또 우리 그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이 조정이 되지 했으면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인데. 아, 그렇습니까? 그래 이제 상수도 부분은 저희가 2016년도, 17년도 해가 세 차례에 걸쳐서 네. 40%를 인상을 해서 상당히 그 100%에서 지금은 또 떨어져서 한 75%의 수준에 이제 있는데 하수도 요금은 장기간 이렇게 인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25% 수준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저번에 저희 결산특별위원회 거기서도 그걸 이제 올리라는 권고를 받았고 네, 예, 예. 타 시군에서도 그걸 이제 올리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저희도 무작정 이렇게 경영 수익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안 그래도 이번 추경에 타당성 용역을 좀 해서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뭐 한 바로 해가지고 올리면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좀 인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그 지적을 해서 저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사실 이 물 많이 사용하는 이 소상공에 보면은 상수도를 쓰고 또 하수도 처리 비용이 부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 그 관점을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적자 부분에 대한 부분을 뭐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또 이걸 또 민감하게 조금 또 과하게 하다 보면은 그분들한테도 또 부담이 또 많이 들다 보니까 어쨌든 뭐 행정하시는 우리 그 소장님께서 네. 면밀하게 해서 잘 좀 반영해서 뭐 행정 업무에 차질 없도록 반영해 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준비되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백성흥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카쿠만 안 된다 그대로 워낙 잘 하셔서 특별한 또 요 지금 상임위에 배치된 분들도 막 계시고 해서 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255페이지 하수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255페이지에 총괄 원가 계산서 요 사업 설명을 한번 더 들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시간이 그렇고 해서 쭉 비용면에 영업 비용면에 쭉 그 전년도와 21년도와 22년도를 쭉 비교를 해보니까 특별하게 차이 나는 데가 우리가 한 5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우리가 집행이 많다 그죠? 네. 그게 보면 약품 재료비 해가지고 한 5억 2천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거든요. 2022년도가 예, 예. 그 약품 및 일반 재료비 대인데 이미 특별하게 이렇게 뭐 한 5억이나 전년도보다 더 투입돼야 될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어떤 뭐 약품을 바꿨는지 어떻게 된 게 쭉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약품 단가가 조달청의 약품 단가가 상승이 돼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 예. 실제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약품 단가가 올랐다 상승이 그죠? 됐어요. 예, 예.
인상률이 많다, 그죠? 예. 본 의원이 볼 적에 이 뭐 약품 및 일반 재료비 대가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5억 차이가 나면은 상당한 양이다 싶어서 뭐 특별한 게 있었나, 뭐 또 다른 약품을 바꿔왔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 기존 그대로 쓰고 계시는데 지금 약품 단가만 인상됐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 잘 알겠습니다. 백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맑은 물 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 물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그럼 처음 설명하고 나중에 그거 하면 되지.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 소개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심숙현 능력개발관장입니다. 강성훈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2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금액은 100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5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256억 9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249억 7천만 원이며 명시 이월액은 1억 4,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4,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300만 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 5억 5,900만 원 중 4억 6,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천만 원입니다. 다음 교육환경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2억 3,500만 원 중 2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유아,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97억 3,800만 원 중 95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3,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유치원 간식비와 도범인력 지원 사업, 교육경비 지원 사업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 2억 7,600만 원 중 2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서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억 9천만 원 중 8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4,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래인재 양성 및 자기주도 학습 분야의 일부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37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6억 6,400만 원 중 5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5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제한전 운영 및 청소년 동아리와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38페이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3억 7,800만 원 중 3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300만 원,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다음 기본 경비입니다. 1억 2,500만 원 중
일반 수용비 및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출장 예비로 1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보전지출 관련입니다. 예산액 1억 2,200만 원 중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기타 반환금 등 7,500만 원을 반환하고 집행 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미래세대 행복기금 일반 회계 전출금 12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20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미래세대 행복기금은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완료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시출연금 490억 원, 민간 출연금 5억 3,600만 원과 이자 수입 3억 800만 원, 총 498억 4,400만 원을 NH농협에 정기예탁하였습니다. 또한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하여 2022년에는 총 301명의 학생에게 2억 6,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3억 3,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억 7,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먼저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11억 7,900만 원 중 10억 2,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운영 및 제한적 시설 운영에 따른 복지관 이용 인원 감소로 일반 수용비와 공공운영비, 시설 유지비 지출이 줄었으며 각종 공사비 낙찰 차익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9,700만 원 중 직원 시간의 수당 및 공무직 급여 9,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0페이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5억 7,1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4억 3,1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3,400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먼저 시민능력개발 교육 지원입니다. 예산액 4억 5,100만 원 중 4억 1,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정기과정 및 단기과정 강사수당 집행 잔액,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입니다. 시헬센터 지정 운영 및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3억 5,600만 원 중 3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반납금이 3,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시헬센터 공무직 출장 예비 및 인턴십 지원 집행 잔액,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예산액 3억 1,900만 원 중 3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시설 장비 및 청사 유지 관리비, 냉난방기 사용료, 공공요금 공간 철골 기둥 도장 공사, 무지개 동산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341페이지 인력 운영비 등입니다. 예산액 3억 7,100만 원 중 3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반납금이 100만 원, 집행 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직원 초과 수당 및 공무직 4대 보험료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에 기본경비로 예산액 4,500만 원 중 3,800만 원을 집행하여 사무관리비와 출장 예비 등 집행 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 보전지출 관련입니다. 예산액 2,700만 원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600만 원을 반환하여 집행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42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2월액 7,400만 원을 포함한 총 30억 1,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7억 8,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900만 원, 집행 잔액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먼저 독서문화의 생활화입니다. 11억 8,500만 원 중 1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2년 상반기 프로그램 축소 운영과 도서관 정보화 사업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11억 4,800만 원 중 11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도서관 시설물 유지 관리와 노시설 보수 정비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343페이지 1, 운영비입니다. 5억 6,600만 원 중 직원 시간의 근무 수당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4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지출로 예산액 1천만 원 중 보조금 집행 잔액 600만 원을 반환하고 집행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 회계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원장님이라 해야 되네. 예. 이번에 저 공무 마지막으로 퇴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한 시간도 있고 한데 좀 더 같이 일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참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시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 한 과목 하고 시간이 거중한데 여기서 정의할 수는 없잖아요. 질의 준비되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양용주 평생학습원장님의 소회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소장님 발언 때 나오셔서 간단히 소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귀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막상 퇴직하려고 보니까 실제로 뭐 별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진짜 저 젊었을 때 생각은 항상 나라와 민족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생각이 있었지만 제가 그런 그릇이 안 돼서 보니까 별다른 공직도 없이 그냥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무래도 세무부서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통장 압류를 했는데 젊은 세대기 와가지고 우리 애 우유값이 들었다고 사정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게 늘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고 진짜 이 세금 아껴 써야 되겠다 생각을 늘 하고 살았는데 뭐 제가 철저히 살지를 못했으면 지금 순간까지도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또 우리 예결위 자리고 하니까 한번 그런 기분으로 내 돈처럼 뭐 우리가 돈을 걷는 자체가 결국 쓰려고 걷는 건데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또 모든 사람들 혜택에 돌아가도록 우리 집행부나 또 의회나 또 심지어 그런 혜택을 보시는 시민들까지도 이 돈이 그냥 누군가의 뭐 피와 땀이다 그런 걸 알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예를 들면 옛날에는 재산세가 뭐 세금도 아니었는데 금액이 작아서 요새는 세금 10만 원 나는 재산세도 부담스러워 하는 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려워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같이 진짜 내 돈이라는 생각 아끼고 그래야 우리 시도 발전하고 또 뭐 우리 대한민국도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제가 너무 주저늦게 너무 광범위하게 갔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했고 또 뭐 너무 또 위원님들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그 열정적으로 배울 건 배우고 또 열심히 생활하게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2022 회계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으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책 목표를 의회 역량 강화와 열린 의정상 정립으로 정하고 예산액은 21억 6,149만 원이고 결산액은 18억 6,475만 원입니다. 성과지표는 회계 운영 및 의정활동 실적, 국내외 교류사업, 의정활동 홍보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2012년도 의회 사무국 예산 현액은 26억 1,623만 원으로 22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4,321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정례 및 임시회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1,135만 원으로 1억 64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15억 8,201만 원으로 13억 7,28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91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차량 수선 사용 미발생과 등으로 공공운영비 1천만 원, 8대 의회 중도 사임 의원 의정비 미지급에 따른 3,200, 의정활동비 1,100, 월정수당 2,000, 그 세분의액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의원 국내 예비 1,400만 원,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 2,500, 의원 역량 개발비 1,600, 의원 연구단체 용역 미실시에 따른 의원 정책 개발비 6,500만 원, 냉난방기 설치 공사 계약 요율 적용에 따른 시설비 1,300만 원과 사무가구 구입 후 잔액으로 1,7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596만 원으로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38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8,008만 원으로 7,37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369만 원으로 1억 9,83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원 교류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7,840만 원으로 1억 95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88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공무원 국외 업무 예비 2,982만 원과 의원 국외 예비 3,400만 원, 예빈 초청 예비 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3,903만 원으로 3억 1,65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245만 원입니다. 결산서 16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1,570만 원으로 9,1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40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 예비 1,800만 원, 월행 예비 300만 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유 미발생입니다. 기타 세부적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163조 보면 정례회 임시회 운영 네, 860만 원하고 보니까 변경이 생겼네요. 예. 변경 사유가 뭡니까? 이 변경 사유는 그때에서 그대로 넘어오면서 그때 이제 의원님들이 새로 이제 의원이 구성되면서 소통과 화합을 위한 우리 1박 2일의 연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비를 매년 연수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연수비를 의정활동 공동경비에서 680만 원을 빼서
연수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보면은 보통 보면은 타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 변경 사유가 네, 지출액이 모자랄 때 이 네, 변경 사유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진주시 결산에 보면은 네, 다른가 한 뭐 변경 사유가 생긴 이유가 보통 보면은 지출액이 모자라서 이 네, 변경 사유가 맞습니다. 생겼는데 예, 예. 지금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집행잔액이 2억이 넘게 남았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원 역량 개발 및 민간 유탁 사업이거든요. 예. 민간 유탁 사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우리가 네 개 항목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링제가 있어서 그 이게 민간 유탁비가 매년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하기 때문에 요번에도 원래는 뭐 본 예산은 1,680만 원인데 이게 모자라 가지고 이제 특별하게 요번에 원구성이 되면서 하학과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박 2일로 민간 유탁 사업비를 부족하기 때문에 860만 원을 의정활동 공동경비에서 땡겨온 겁니다. 그럼 그래서 저희- 지금 민간 유탁 사업비가 지금 다 우리가 소비하고 받은 거 다 소비해서 지금 집행 잔액은 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왜 변경 사유가 목간이라든지 이런 거 돼야 되는데 네. 다른 잔액은 많이 남는데 이걸 다른 거기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동일은 단위 사업 내에 예. 그 세부 사업 간에는 우리가 예산의 융통성을 위해서 변경할 수 있거든요. 신고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거를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의정활동 공동경비가 좀 남으니까 그 돈을 민간유탁 교육경비로 680만 원 이번에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네. 뭐냐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데도 네, 네. 이게 변경성 다른 여기 데 집행- 보니까 지금 뭐냐면은 거의 다 집행액이 모자라 가지고 다 이 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데 충분히 여기는 이해하는데. 집행액은 많이 남는데 네, 남는데 꼭 필요한 항목은 남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민간유탁 교육비가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그럼 그 품목은 그 사항은 여기서 205의 네. 07 세부 사항이 있거든요. 제목에 네. 보면은 205의 07 의원 역량 개발비 민간 위탁 그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땡겨온 겁니다. 그러면 그거 세부 내에서 좀 보여주겠습니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의원 이규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네. 163페이지 보시면은 의정활동 홍보 금액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한 2억 좀 넘는다, 그지? 실제 지출은 한 2억 1억 9,800 정도 했고. 예, 예. 요거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네. 집행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주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언론 매체를 이용한 의정 홍보, 그리고 TV 홍보, 라디오 홍보가 좀 제일 큰 규모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거의 이제 우리 사무관리비식으로 좀 균등 있게 이용되는데 여기에 이제 언론 매체는 작년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을 상반기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라면 홍보활동 금액이 9천만 원 중에서. 예? 9천만 원 중에서. 9천만 원 중에 6천만 원을 쓰고 네. 그럼 하반기 때 한 30만 원 그러면 네, 좀 집행했습니까? 작게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상반기 때는 뭐 8대에서 집행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7월 이후부터는 이제 9대에서 이제 집행을 네. 했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냐면은 8대에서 홍보비를 다 쓰고 네. 그 홍보비가 남아 있지 않다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있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예. 6천만 원 정도 이제 썼고 예. 저희들이 왜냐하면 또 뒤에 오시는 이제 9대 의원님의 예. 또 그 홍보 활동의 또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 최대한 이제 이렇게 자제를 해가지고 이게 한 3천만 원 정도 하반기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반의 시기인데 예, 비율 따지면 2대1 비율로 이렇게 집행이 됐다 그지? 그렇습니다. 좀 8대에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또 의원이 나름대로 좀 뭐 사유가 아니 있었겠습니까? 뭐 사실 이제 8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거의 보면은 그 선거 때문에 되게 바쁜 시기잖아요, 그죠? 네, 뭐 그래서 뭐 의회 일도 뭐 집중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었을 거고, 뭐 설마 뭐 의회 경비를 가지고 홍보 활동 해가지고 뭐 표를 갖다 받았겠다 이리 뭐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일단 비율이 좀 안 맞다라는 일단 말씀을 이거는 드리고. 뭐 원칙상은 맞지 않는데 보통 이제 저희들이 어떤 저희들도 항상 선임 이제 후임자가 오면은 후임자의 몫을 이제 둬야 된다는 어떤 보통 그런 기본적인 룰이 있는데 또 어찌 보면 또 선임자가 또 의욕적으로 또 일을 하시다 보면은 뭐 그게 뭐 우리가 말하는 법과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의욕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존경하는 백성홍 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따져보고 네, 예. 일단 그 요거 월별 사용 내역 있죠? 예, 예, 있습니다. 예, 그 금액 좀 자료 좀 제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163페이지 그 우리가 저 보면은 차량에 대한 부분 있죠. 예, 요거는 제가 저 뭐 건의 사항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저 의회 활동을 전체 의원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예, 차량 운행하는데 지금 차가 너무 노후됐는데 8대 때 보니까 차량 지원비를 구입을 했다가 그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또 반납을 했네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장거리 그 활동을 하러 가다 보니까 차에 대한 이게 그 운행이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노고요. 그래서 시청에 또 진주시에 있는 차량을 또 이렇게 타 보니까 그 차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이러한 시급한 사항은 네. 국장님께서 조금 그 선제적으로 예, 좀 그 예산을 그 준비하셔가지고 예. 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강진철 의원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진철 의원입니다. 3일 동안 우리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그 여러 위원님들께 다 같이 고생하시고 했다고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뭐 심사를 하면서 뭐 지적이라기보다는 물론 지적이겠죠. 우리 2022년도 그 결산서를 보면은 결산서에 올라왔던 이 결산서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제출됐던 이 서류가 보면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2022년도 11월 21일 날 우리 이 결산이 아니고 예산을 2023년도 예산을 올릴 때 그때 보면은 우리가 이율비 중에서도 맹실비율 그다음에 사고비율, 개속비율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맹시울이 그때 제출했던 그 이월 조서와 지금 현재 결산성에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받겠다고 올린 이 서류하고를 이 금액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이 하다 보면은 솔직한 이야기로 좀 심사를 할 때 심사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일치시키 주기를 부탁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히 책자 양이 좀 많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필히 2020 그 예산 때 같이 올렸던 이월 내용과 그 다음 연도 결산서 책자를 제출할 때는 결산서를 제출할 때는 필히 이걸 맞춰가지고 절대로 불일치가 안 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설사 불일치가 될 때는 그 사유서와 내역서를 첨부해가지고 책자가 별도의 책자를 할지언정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강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건을 지적사항을 심사보고서에 추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